모처럼 전차가 시장을 이끌면서 오늘 시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늘 4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다는 점, 그런 점에서 좀 한계점도 동시에 읽을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6일째 상승입니다. WTI 기준 국제유가가 6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시기하의 전국 불안과 이란발 리스크가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LG화학 실적 선전입니다. LG화학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국내 기관은 5일 연속, 외국인은 3일 연속 화학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현대기아차 유럽시장 점유율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기아차의 6월 유럽시장 점유율이 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장중반 급락한 후에 오늘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황 속의 선전, 이런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이렇게 선전하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정말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 기관들, 그야말로 화학주를 공격적으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까지 지금 3일 연속 화학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김현봉 연구원께서 LG화학 실적 나온 거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화학주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LG화학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일단 시장 전망치는 40% 이상 조금 급감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오히려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LG화학이 처음 스타트를 끊었는데 LG화학은 좀 제품 특성상 미스가 조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단 업스트림 업체들의 실적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좀 전에 국제유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90%까지 상회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원유와 석유 제품 간의 이 가격, 스프레드 차이가 최근에 얼마만큼 벌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이 이제 90불까지 상회하면서 1차적으로 정유업체도 부각이 될 텐데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 같이 작년 초에 상당히 스프레드가 상당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품가하고 시중에 판매가 가격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체들로 하여금 이익이 많이 났는데 아직은 좀 반등의 여미는 좀 봐야 되겠고요. 다만 나프타라든지 BTS 또는 부타디엔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이 좀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디젤 재고량이 2008년도 6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결국엔 재고가 바닥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 연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재고 평가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실적에 대한 개선치는 일단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일 것 같고요.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주를 굳이 뽑자면 일단 업스트림 업체 중에서는 LG화학, 그다음에 호남석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세컨더리 쪽에서는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일단 지금 코어로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이미 아시는 바같이 듀폰과의 소송이 있습니다. 그 소송이 잘 보시면 배심원 판결입니다. 이게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소송은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학주를 보신다면 LG화학, 호남석유, 그다음에 코어 인더스트리 자체가 6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기간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업황의 회복은 일단은 단기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국제 유가 흐름과 좀 연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3분기에 화학주가 정말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데 그렇지만 수급 상황만 보면은 일단 화학주, 국내 기관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사면서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좀 좋아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LG화학, 호남석유, 그리고 코롱인더스트리 세 종목 정도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현대기아차 여전히 차 잘 팔립니다. 유럽에서 점유율 사상 최대치까지 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저께 마감 60분 방송을 하면서 장종반에 현대차 급락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빠져도 좀 너무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악재 있었던 거 아니고 단순히 수급 요인에 의해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만 원까지 밑돌면서
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행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자동차주 어떻게 보세요? 네, 22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이제 지난번에 블락될 가격이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지지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그 이하로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보다는 단기적인 지지력 정도로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현대자동차건 삼성전자건 지금부터 바로 다시 뭐 이 땅에서 다시 급반등할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불확실하죠.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인 삼성전자 좀 다시 좀 사고 있고요. 현대차는 여전히 타자 팔자가 혼재되어 있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이들 두 주식이 매우 싸다는 것은 분명하겠고요. 언젠가 다시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현대차도 반드시 갖고 가야만 하는 주식임에 틀림없다는 생각 정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자동차는 계속 풀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규모는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 안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글로벌 9%가 이제 달성 이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주식을 안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를 대비하면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 주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사실은 최근에 수급에 의해서 지나치게 좀 주가가 휘둘리는 이런 감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사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급에 의해서 지나치게 좀 부침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록딜 가격인 22만 원 어느 정도 뭐 경험적으로 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지금 싼 가격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기술주 강세입니다. 인텔이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연간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하락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텔이 다우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고요.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우리나라 IT주도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학년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내 IT주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국 IT 주식이 오늘 좀 급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인텔을 비롯해서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정도 그 전부터요. 지금 그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퀄컴도 마찬가지, AMD도 마찬가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마찬가지, 인텔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실적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낮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조정됐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어닝은 얼추 맞췄는데 매출 자체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그것이 연간 전망도 좀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의 미국의 애널리스트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저께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오늘 8군데 증권사가 인텔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거든요. 오늘 바로 오히려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퀄컴은요 오늘 장이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퀄컴은 또 한 2주 전에 그 실적 가이던스를 내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에도 못 미치는 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정규 시장 시간에서는 3% 정도 올라갔고요. 시간의 발표는 오히려 그런 안 좋은 것이 발표된 다음에도 5.8%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 조정했다는 것이 아마 거의 뭐 유일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IT 주식은요, 아마 투자 심리에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요, 미국에 좀 먼저 빠졌다는 것,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걸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IT 주식이 그것 때문에 오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글쎄 뭐 미국의 기술주들 사실 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미리 빠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런 우려감이 오히려 좀 완화되는 이런 경향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조금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행주는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은행주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뉴욕 증시에서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은행주들 지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서 부담이 커졌는데 CD 금리 조작 파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은행주는 뭐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 글쎄 뭐 금융주, 우리나라 은행주를 중심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공정위가 CD 금리 조작
그래갖고 일단 1차로 10개 증권사 대상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증권사는 CD 유통 쪽이기 때문에 CD 발행 주체인 은행 쪽으로 아마 타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한 이유를 그냥 유추어 보건데 이번에 그 기준금리를 한은해서 3.25%에서 3%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아마 좀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시켜준 부분인데 은행이 CD와 연동을 해서 대출한 게 한 300조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조사하는 부분이 물론 조작 여부는 일단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진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CD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행 쪽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순이자 마진 자체가 그 예금과 대출 사이에 금리 차이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인데 압박할 수 있는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은행주는 좀 일단 상대적인 구매력 입장이죠. 섹터별로 어느 게 좋은가. 굳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쪽 섹터는 아주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분기 영업이익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치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감소. 우리금융은 뭐좀 유가증권 매도 차익이 있으니까 일회성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미국 금주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국내 은행주들과 뭐 지주사가 되겠지만 또 해외 은행들과 좀 대표적으로 PBR, PER 이쪽 좀 지표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쪽에 한 4개 정도 좀 뽑아봤는데요.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PBR 밴드는 0.5에서 0.6배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PER 밴드는 뭐 3,700 저평가된 종목도 많지만 평균적으로 6배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해외 쪽의 상업은행 쪽은 어떨까? IB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PBR 0.4배 정도 수준이고요. JP모건이 이번에 파생 상품 손실 얘기가 있지만 역시나 ROE가 높기 때문에 0.7배 수준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고 PER 밴드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캐파가 좀 크니까 12배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업체도 5배에서 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근데 순이자 마진이 하락을 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실적 컨센서스는 좀 하향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싼 맛으로 볼까? 해외 주식 메이저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해외 쪽이 좀 더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저런 이형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적이 좀 저평가됐나? 2분기 실적은 안 좋고요. 3분기 실적도 조금 하향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싼 맛? 해외 주식도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섹터별로 지금은 정말 집중해야 될 텐데 은행주들 아직 결과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추이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좀 접근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PER, PBR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은행주들 글쎄 뭐 CD 금리가 뭐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대출 금리를 인하시키는 좀 빌미가 될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 지금 뭐 적극적인 접근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사실 어제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장중반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그거 커브하고 넘을 정도로 또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수세가 뭐 4천억 넘게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시장 급등을 부추기는 점 한계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외국인들 주식 사는 게 상당히 반갑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은 그저께 외국인이 순매수를 기록한 거로 나오는데 그건 뭐 시간의 거래가 포함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게 지금 9일 만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면은 뭐 삼성전자, 절대적으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외국인 매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적인 대응 전략까지 이학영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도 잠시 현대차 얘기면서도 말을 좀 전해드렸지만요. 삼성전자 글로벌 리더의 지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전 세계 투자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갖고 아이폰과 갤럭시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또 갤럭시 시리즈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가가 최근 3달 동안이야 주가는 떨어졌고요. 이익은 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PER은 오히려 좀 7.8배, 7.5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이제 시장 평균보다 약간 더 비싼 적이 있었는데, 4월달 초반까지요. 지금은 다시 시장 평균보다도 오히려 좀 아래쪽에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서, 물론 오늘 다시 사고 있지만은요. 삼성전자를 지금 나름 사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본격적으로 시장이 언젠가 회복할 텐데 그때 삼성전자의 주도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가능성은 크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대응 전략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1830, 40이 좀 저항이 될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연기금이 딱 어제부터 다시 좀 주식을 좀 아침부터 빨았는데요. 그 지수대가 1830 레벨이었습니다. 1830, 40을 정말 계속 올라가기 위해는요. 두 가지 정도의 가 충족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연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사야지 외국인 혹시 다시 팔더라도 좀 시장이 좀 버텨나갈 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학주가 좀 살아나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화학주는 실적이 2분기에 LG화학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아졌다는 것이죠. 작년보다 뭐 확실히 좋아지고 3분기도 뭐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 하는 거가 되겠고요. 화학주가 좋아진다는 3분기 논리의 가장 큰 것은 역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중국이 뭔가 해줄 것 같은 건데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중국에서 실망스러우면 주가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실적이요. 중국이 정말 될 것 같으면 중국의 주식 시장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상해 시장부터 먼저 올라야 되는데요.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에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별로 믿고 있지 않는 눈치라는 것이 여전히 좀 의구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시장이 지나가면 뭐 답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지로 보면 1780에서 1850까지는요. 주식 비중 한 60% 정도 갖고 계시면서요. 여전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도 삼성전자 빼면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산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연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점, 이 점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장 방향성, 최근에 화학주가 거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화학주의 방향성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820대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는데 뭐 도로 제자리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시장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이런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 같은데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1800포인트 PBR 100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이항영 의원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연기금이 1900포인트에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보수적으로 봤고 PBR 1배 수준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3월 증시 반등 이후에 외국인이 누적으로 매수한 구간대가 어디 이하대를 보니까 1700포인트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100포인트 차이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 18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5월 달에는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 우려 때문에 장중에 1800포인트 하회를 했지만 지금 7월은 질서 있게 유로존 재정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조업 쪽에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요. 단기적으로 이달 말에 FOMC 그러니까 좀 추가 부양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과연 벤 버냉키 의장이 추가 경기 부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유추를 해보는 건데요. 일단은 미국 고용 동향 추이와 실업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준비를 했는데 1월 달에 비농업 부분에 27.5만 명이 취업이 됐고요. 그 2월 달에는 26만 명. 그러다 4월 달에는 10만 명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까지 8만 2천 명 정도로 5월보다는 2천 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요. 다만 이번에 정책을 하면서 잘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실업률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8%대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좀 실업률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면 고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려하는 부분이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또 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IS 제조업 지수가 6월 달에 보니까 처음으로 50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9.7을 기록하면서 독일도 50 하회했었죠. 구매자 가치 지수가. 중국, 인도는 이미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달 말에 소폭이나마 조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주택 판매 동향일 텐데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우리나라는 거의 뭐 좀 리버스되는 부분인데 뭐 제로금 거의 뭐 금리가 초저금리에다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고 나서 금리는 일단은 좀 하향을 했었고 물가 상승률도 거의 바닥입니다. 근데 오늘 뭐 아침에도 보셨겠지만 6월달에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7% 증가를 했어요. 3년 8개월 만에. 그래서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뭐 가장 민감한 고용이라든지 제조업, 그 다음에 주택 판매 동향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게 경기 부양을 뭐 3차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시장, 증시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미국에서 좀 이벤트가 없다면 뭐 다음 주 24일 날 FC적 발표고요. 뭐 거의 마무리되는 시즌이고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면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하향이 되고요. 9월 달에는 또 박스권 장세 아니면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뭔가 하나 해줘야 되겠다고 좀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전주에 코스피 200 종목 내 정배열 추세를 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한번 물어봤었죠. 없습니다. 마땅한 게. 아모레지라든지 에지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60일선 상단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최근에 오리온 호텔신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데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관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이미 121선 쪽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실물가격 부담 때문에 내려와 있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장세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략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서 IT 대표주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만의 전략 종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성테크인이 개인적으로 2, 3년 내에 좀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10조 이상 보는 좀 전략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 너무 이렇게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요. 수급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다만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두시고요. 전략 종목 위주로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뭐 고용 지표라든지 제조업 또 주택 지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극적인 경기 부양성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 또 전략적인 종목 선택 뭐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